안녕하세요, 유민지입니다. 오늘의 공포 사연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인간에 대한 실화담인데요. 총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보를 해주신 현지 씨와 현지의 친오빠인 현수, 그리고 이웃집 아줌마인 영준이 엄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현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현진이는 지방의 작은 신도시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현진의 부모님은 원래 무교였는데 이웃의 권유로 동네의 작은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현진이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세 그 동네의 이웃 주민들과 친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현진의 어머니는 영준이 엄마라는 분과 엄청나게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영준이는 현지의 친오빠인 현수와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두 엄마들은 학부모로서, 동네 주민으로서, 심지어 같은 교회까지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마치 자매처럼 꼭 붙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진의 가족이 그 동네로 이사 온 지 1년쯤 지났을 무렵에 아참, 우리 애들 겨울방학도 시작됐는데 다 같이 4박 5일 정도 제주도로 여행이 나갈까? 제주도요? 너무 좋죠. 영준이 엄마는 아이들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도 현진애와 영준이네는 당일치기로 다 함께 근교로 놀러도 자주 가고 또 외식도 자주 했기 때문에 현지 어머니는 흔쾌히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교회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한번. 안 그래도 우리 둘이 너무 붙어 다녀서 동네 아줌마들 질투하고 그러는데 뭐하러 그래? 그냥 우리끼리 가요. 많이 가면 아주 복잡해. 현진의 아버지, 어머니, 현수, 현지, 영준이네 아버지, 영준이 엄마, 그리고 외아들인 영준이까지 그렇게 7사람은 다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현지 어머니는 그곳에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바로 영준이 엄마가 모든 여행 코스를 사전에 꼼꼼하게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일단 숙소는 여기로 예약했고요. 넓고 괜찮죠? 그리고 우리가 7명이라서 렌트는 카니발로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제주도 왔으니까 내일 낮에는 성산 일출봉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저녁에는 동문시장 가서 흑돼지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니, 영준 엄마. 아니, 언제 이렇게 혼자 다 준비했어요?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저도 같이 좀 도왔을 텐데. 아니야. 난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뭐 애도 하나밖에 없고. 나 남는 게 시간이요. 그래도 너무 미안해서 그렇죠. 미안하면 여행을 신나게 즐겨주면 되지. 감사합니다. 어머! 현수야, 너 옷을 왜 이렇게 얇게 입고 왔니? 어머, 얘 좀 봐. 야, 춥겠다, 야. 이거 입어. 영준이 엄마는 현수를 보더니 추운데 옷이 너무 얇다면서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영준이의 후드집업을 건네줍니다. 옆에 있던 현지는 부러운 눈으로 오빠를 쳐다봤다고 하는데요. 왜냐면은 영준이 엄마를 알게 된 이후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바로 친오빠인 현수였거든요. 보통은 아들밖에 없는 집들은 딸이 없다 보니까 이 딸을 가진 집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영준이 엄마는 신기하게 현지한테는 정말 관심이 1도 없고 오히려 현수를 자기 아들처럼 굉장히 잘 챙겨줬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영준이가 잠깐 신은 신발인데 이거 현수 네가 더 잘 어울리겠다. 이거 현수 신어. 그리고 이거 우리 영준이가 진짜 잠깐 입은 옷이거든? 이게 진짜 좋은 옷이야. 근데 영준이가 한 번도 안 입었어. 너무 안 입어. 이거 우리 현수 입어. 그리고 이것도 현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줌마가 가져온 가방이거든? 이것도 영준이가 잠깐 쓴 건데 우리 현수 가방 쓸래? 이사 오고 나서 현수가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을 살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영준이가 갖고 있던 거를 많이 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꽤 좋은 옷들로요. 그러니까 어린 현지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당연히 엄청나게 부러울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가 됐을 때 다들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데요. 바로 영준이 엄마의 너무나도 빡빡하고 꼼꼼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은 숙소에서 그냥 좀 쉬면 안 돼? 아우 씨, 영준이 엄마 들을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이따가 저 차에서 이동하면서 그때 자, 알았지? 영준이 엄마가 저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어떻게 그래. 심지어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빠들조차도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준이 엄마는 마치 제주도의 가이드라도 된 것처럼 자, 여러분, 겨우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다들 힘내시고요. 네? 자, 얘들아. 어릴 때는 보는 게 다 남는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이런 게 다 쌓이고 쌓여서 니네 추억으로 남는 거다. 알겠지?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일정이요. 우리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가자고요. 갑시다. 그렇게 둘째 날이 지나고 3일 그리고 4일째가 되던 날 영준이 엄마는 아침부터 모든 일행들을 깨워서 차를 타고 한라산 인근의 관광지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필이면은 급경사가 많은 횡단 도로였다고 하는데요. 눈이 오진 않았지만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인적도 거의 없을 뿐더러 또 도로에는 겨울에는 뭐가 있죠? 바로 블랙 아이스가 곳곳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날 운전대를 잡은 현진의 아버지 역시 굉장히 조심조심 운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체 모를 검은 짐승에 깜짝 놀란 현진의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핸들을 트는 바람에 자동차는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산 아래로 추락하게 됐다고 합니다. 즐거웠던 여행은 한순간에 비명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추락한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불행 중 다행히도 사고는 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추락 사고다 보니까 두 가족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당시 어린 현지의 기억으로는 다들 그냥 뭐 약간의 깁스와 또 군데군데 뭐 꿰맨거를 찢어진 정도로의 치료를 받고 두 가족의 여행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부서진 차량에 비해서 인명피해가 거의 없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라고 다들 여겼는데 사고 이후로 현지의 오빠인 현수가 알 수 없는 허리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당시 SUV 차량의 제일 뒷좌석에 영준이와 현수가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뒷좌석이 널널하다 보니까 현수가 그곳에서 약간 이렇게 새우잠을 자듯이 웅크리고 누워 있었는데 그때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겠죠? 그리고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허리가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건지 사고 이후로 현수는 엄청난 허리 통증을 호소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책상에 조금만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 신경이 다 끊어질 것만 같은 그런 통증을 계속해서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후유증이 있음에도 현진의 부모님은 주변의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여행 때 운전대를 잡은 게 누구였죠? 바로 현진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현진의 아버지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영준이네를 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분위기상. 그래서 영준이네 부모님 말로는 뭐 괜찮다, 큰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다 라고 하지만 이상하게 조금씩은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영준이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잘 지내던 이웃들조차도 현진의 가족들을 대하는 게 조금은 차가워지고 뭔가 조금 멀리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결국 현진에는 그곳에 이사 온 지 2년쯤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릅니다. 현진의 오빠는 갈수록 심해지는 허리 통증에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또 반대로 오래 서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데리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대학병원을 다 가서 검사를 시켜봐도 그냥 뭐 허리 디스크인 것 같다, 사고 후유증이 좀 이렇게 오래가는 경우도 있다 라고 답답한 대답만 들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업은 당연히 뒷전일 수밖에 없겠죠. 현수는 고등학교를 겨우겨우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지 어머니는 우연히 동네 교회에서 낯익은 얼굴을 만나게 되는데요. 혜지 엄마 맞죠? 어떻게 여기서 다 보고 잘 지내셨어요?
현지 엄마. 바로 예전에 살았던 동네에서 같이 교회를 다니던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마주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혜지 엄마는 반갑기는커녕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현지 엄마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고 하네요. 이게 아무리 그런 거에 무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좀 이상한 거를 좀 눈치채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현지 엄마가 혜지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 혹시 영준이네는 잘 지내죠? 영준이네요. 그게 나도 이사 온 지 꽤 돼가지고 잘은 잘 모르겠는데. 혜지 엄마는 말끝을 흐리더니 서둘러서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그 교회를 아예 나오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는 현진의 엄마 보고 잠깐 커피 한 잔 좀 하자 라고 하는데요. 내가 당장 이사 갈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계속 현지 엄마 마주칠 것 같아서 그냥 털어놔야 될 것 같아. 사실 요 며칠 제가 혼자서 너무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나 말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혜지 엄마.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사실 영준이는 늦둥이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너무 늦은 나이에 얻게 된 아들이다 보니 그야말로 금이야 오기야. 동네에서 영준이네 부모님은 거의 아들 바보 아들 바라기로 원래부터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영준이가 친할머니와 함께 어느 유명한 절에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어느 스님으로부터 영준이가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단명할 수 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영준이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그야말로 저주 같은 말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왜 절에 가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는 어차피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거 안 믿어요. 그 다 절에서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소리예요. 단명은 무슨 단명이야. 영준 엄마는 그건 다 그냥 지어내는 소리다. 애 보고 왜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하냐 라면서 태연하게 주변에다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준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쳐도 친할머니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귀하게 얻은 친손주다 보니 걱정이 당연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절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스님이 자기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은 영준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한번 큰 사고가 날 텐데 그때 한번 잘 살펴보라 라는 아리송한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도 영준이 엄마는 영준이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자신만만했었는데 정말 소름 돋게도 영준이가 약 9살이 되던 해쯤에 당시에 유행하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가던 영준이가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부터 영준이네 동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영준이 엄마가 주는 옷은 절대 받지도 말고 입지도 말아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문에 의하면은 영준이 엄마가 아들의 단명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고 또 찾다가 아들의 단명의 기운을 또래 아이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어디선가 듣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성식아, 이거 우리 영준이가 잠깐 입은 티셔츠인데 이거 성식이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 한번 입어볼래? 태우야, 어디가? 일로 와봐. 어머머머, 야 이거 영준이 니트인데 이거 태우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어때? 이거 한번 입어볼래? 영준이가 평소 자주 입는 옷이나 신발, 물건들을 주는 거라고 했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준이의 기운이 잔뜩 묻어있는 그 물건을 또래의 다른 아이가 뭔가 입고 사용함으로써 상대방 아이가 영준이의 단명운을 나눠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얘기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웃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문을 내 라고 넘겼지만 우연인지 당시 영준이 엄마는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바자회를 열자고 한 뒤에 영준이가 입던 옷, 신던 신발을 잔뜩 가져와서는 돈도 받지 않고 막 가져가라고 하면서 막 엄청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또 주변에 아들 또래 남자애들만 보면은 영준이의 좋은 옷들을 막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너 지난주에 샀다고 한 거 아니야?
아 몰라 엄마가 너 주래. 나보고는 잘 때도 입고 자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너 줘라네. 아 우리 엄마 진짜 이상해. 워낙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또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영준이 엄마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에이 설마 아니겠지 라고 하면서도 영준 엄마가 주는 것은 무조건 의심하고 또 기피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바로 현진애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준 엄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현진애와 엄청나게 가깝게 지내면서 현수에게 영준이가 입던 모든 옷과 신발과 가방과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주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 설마 아닐 거야. 영준 엄마가 그렇게 사악한 사람은 아니지 라고 하던 찰나에 현수에게 그런 끔찍한 사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충격에 할 말을 잃은 현지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럼 영준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아, 그 영준이는 내가 현수 엄마 앞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 나 진짜. 걔는 학교도 잘 가고 그 의대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플랜카드 쫙 걸고. 아 근데 나도 뭐 동네 사람들이 워낙 영준이가 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영준 엄마가 좀 별났잖아. 그래서 그냥 소문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글쎄 영준 엄마가 뭐 누구한테 얘기했다더라? 들리는 얘기로는 자기 아들 단명을 현수한테 넘긴 것 같다고. 자기 아들은 단명이지만 다른 아이한테 넘기면 그냥 하반신 마비 정도로 끝날 거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래도 자기 아들이 죽는 것보다 다른 아이가 다치는 게 낫지 않냐고 그러는데 자기는 사실 그런 거 절대 안 믿는데 그냥 현수한테는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면서 밤낮으로 뭐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말을 잘했나 모르겠다. 현진의 어머니는 한참을 멍하게 듣다가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오래된 사진첩을 한번 열어보셨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정말 현수는 거의 모든 옷들이 다 영준이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게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당시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도 몇 장 있었다고 하는데 소름 돋게도 현수는 여행 내내 영준이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추우니까 얼른 영준이 옷 입어. 너 감기 걸리면 아줌마 탓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빨리 이 옷 입어 라면서 여행 내내 자신의 아들보다 현수의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신경을 썼던 영준이 엄마. 안타깝게도 현수는 이후에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 통증까지 시작이 되면서 뭐 사회생활은커녕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영준이 엄마는 자신의 아들이 죽을까봐 그 단명의 기운을, 불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걸까요? 아마 진실은 영준이 엄마만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접한 분들이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진짜 과연 그냥 단순히 옷을 준다고? 혹은 뭐 신발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운을 뭔가 떠넘길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 기운이라는 거는 물건처럼 막 이만큼을 떼주고 나쁜 것은 주고 좋은 것은 내가 갖고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영향은 분명히 받을 수가 있죠. 특히 내가 영향을 많이 받는 사주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막 중고차 잘못 사가지고 막 안 좋은 일을 겪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안 좋은 기운이 가득한 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이렇게 안 좋게 되시는 분들 사연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운을 잘 타는 데다가 또 안 좋은 기운이 가득한 곳에 가면은 이상하게 막 머리가 이렇게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이 들고 막 몸이 아프고 이런 것처럼 꼭 물건이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주고받고 그럴 순 없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단순히 영준이 엄마가 그냥 영준이가 입던 옷, 영준이가 신던 신발 이것 자체만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런 영준이가 갖고 있던 단명의 기운이 전부 다 넘어갈 수는 없고요. 아마 이 사연에서는 모르니까 몰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마 어떤 의식이나 뭔가 그런 비법, 비술들을 행한 뒤에 영준이의 안 좋은 기운이 가득 담긴 것들을 그냥 옷은 매개체일 뿐이죠. 그걸로 전달을 했지 않았나 라고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간에 그 이후로 현수가 그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고 또 주변에서 소문이 그런 흉흉한 소문이 났고 또 현수 씨가 그 이후로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거의 뭐 단명은 하진 않았지만 그런 불우한 기운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영준이 엄마 또한 이상하게 현수한테는 내가 좀 미안하고 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